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의 균형을 수호하는 자 샹크스, 그리고 조이보이를 만드는 샹크스의 진실이라는 영상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원피스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균형일 겁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균형은 사왕 7무의 해군 3대 세력의 균형이겠죠. 과거 사왕은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린 흰수염 에드워드 뉴게이트와 이에 필적하는 3명의 대해적을 통틀어서 사왕으로 부르는 의미였습니다. 물론 정상전쟁이 종료되고 티치가 새로운 상황으로 올라선 직후의 시점부터는 신세계를 지배하는 4명의 대해적을 부르는 말이 되었죠. 다시 돌아와 세계정부는 신규의 적들의 범람과 그중 막강한 상황을 견제하고 전세계 바다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해군 본부와 왕의 부하 7무회를 묶어 세력 균형을 도모하게 되었고, 이는 곧 세계 3대 세력으로서 균형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 3대 세력의 균형을 잃으면 세계의 평온은 무너진다고 하죠. 심지어 후지토라는 7무회 폐지를 항상 주장하고 있던 자이지만 7무회가 폐지되어 이 균형이 깨지면 세계의 혼란이 빠질 걸 알았기 때문에 강제로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다만 SSG가 이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다시 7무회 폐지를 밀어붙이기 시작했죠. 이처럼 원피스 세계관에서 균형은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3대 세력 중 사왕인 샹크스는 누구보다 이 균형을 지키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샹크스는 흰수염을 만나 에이스가 검은 수염과 싸우는 것을 막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결국 샹크스는 흰수염을 막지 못했고 검은 수염과 에이스가 충돌하며 에이스가 마린포드에 넘어갑니다. 이 사건으로 흰수염 해적단과 해군의 충돌, 그리고 흰수염이 사망해 힘의 균형이 깨져버렸죠. 그나마 다행인 건 티치가 흰수염의 능력을 얻어 흰수염 못지않은 강자가 되었기 때문에 균형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건 카이도는 흰수염의 뒤를 치려고 했지만 샹크스가 이를 또 막았다는 겁니다. 만약 카이도를 샹크스가 막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이도와 흰수염이 모두 죽고 해군이 승리한다. 두 번째는 해군은 패배하고 세계 정부가 몰락한다. 분명한 건 어느 쪽이든 힘의 균형은 깨졌을 것이고 세계의 평온이 무너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샹크스는 이런 균형을 깨지 않기 위해서 흰수염에게 티치와 에이스가 만나는 걸 반대했으며 카이도가 정상결전에 참여하라는 걸 막아냈던 거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샹크스는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샹크스는 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할까입니다. 저는 샹크스가 조이보이가 올 때까지 세계의 균형을 지키고 있었다고 봅니다. 라프텔에서 모든 걸 본 오뎅은 말합니다. 20년 이상 후에 세계에서는 아마 대해를 가릴 정도의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20년 정도 지나며 거대한 싸움의 주역들이 신세계로 몰려온다. 오뎅이 이 말을 한 이유는 미래를 본 것도 아니고 예언을 들은 것도 아닐 겁니다. 아마 고대병기가 다시 나타나는 날 고대병기를 둘러싼 대전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상한 것으로 보이죠. 분명한 건 오뎅은 라프텔에서 고대병기의 중요성을 알았을 겁니다. 또한 오뎅이 시점을 예상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과거 해양류의 말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5년 전 과거 해양류는 고대병기 포세이돈의 탄생이 태어나는데 10개, 크는데 15개, 총 25년 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5년 뒤 오뎅은 고대병기의 탄생이 20년 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20년 뒤 세계가 뒤집힐 거대 전쟁이 일어날 걸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샹크스도 이 사실을 알았다고 봅니다. 즉, 샹크스도 20년 정도 뒤에 고대병기가 모두 부활할 것이고 이를 이끌 조이보이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세계의 균형을 지켰고 조이보이를 만들 수 있는 고무고무 열매를 찾고 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샹크스는 조이보이가 될 수 있는 고무고무 열매를 찾았으나 루피가 실수로 이 열매를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조이보이의 의지가 가장 어울리는 자는 로저였을 겁니다. 다만 로저는 너무 빨랐고 로저에게는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샹크스는 로저의 의지를 이을 것 같은 아들 에이스를 찾아 고무고무 열매를 주려고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에이스가 후샤마을 근처에 머물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곳을 기점으로 에이스를 찾고 있던 거죠.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고무고무 열매는 루피가 먹었습니다. 사실 고무고무 열매가 조이보이의 열쇠인 만큼 대의를 위해서 샹크스는 루피를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동물계 열매인 만큼 의지가 깃들어 루피를 선택한 거라고 생각했고 샹크스는 고무고무 열매의 선택을 믿었던 거 아닐까요? 그리고 샹크스의 믿음처럼 루피는 조이보이로 각성했죠. 그런데 현재 샹크스는 흑막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샹크스는 레벨리 첫째 날 성지 마리조아에서 오로성과 만났습니다. 심지어 오로성은 사왕이 성지에 왔음에도 별로 놀라운 기색 없이 서류를 뒤적이며 레벨리 중에는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지만 자네라서 시간을 만들었다고 용건을 물었죠. 그리고 이에 샹크스는 정중하게 감사를 표한 뒤 공순한 태도로 한 해적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운을 뗐죠. 근데 생각해보면 사왕과 오로성 가장 적대시되는 관계 중 하나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세계 정부는 상황을 견제하기 위해 칠무회와 해공군부라는 3대 세력의 균형을 만들 정도였죠. 근데 이런 관계에 샹크스와 오로성은 매우 긴밀한 관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현재 루피의 열매가 전설의 열매로 밝혀진 만큼 고무고무 열매를 직접 노렸던 샹크스의 정체는 흑막설의 확률이 굉장히 커졌었습니다. 다만 루피가 각성을 했기 때문에 저는 샹크스가 흑막설 의혹을 이번에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샹크스가 오로성과 대화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도 샹크스가 흑막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지만 이번 고무고무 열매가 전설의 열매로 밝혀졌을 때 진짜 샹크스가 흑막인가라는 의심을 했었습니다. 의심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샹크스의 행적이었습니다. 샹크스가 오로성에게 가기 전 마지막으로 나온 행적을 루피의 15억 베리 포스터를 보고 루피를 만날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샹크스는 혼자 루피의 포스터를 보며 뭔가를 깨닫고 오로성에게 어떤 해적에 관해 이야기를 한 게 아닐까라는 겁니다. 즉, 샹크스가 오로성에게 말한 해적이 루피일 확률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오로성은 갑자기 루피의 열매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뜬금없이 말이죠. 즉, 오로성의 태도로 보았던 적으로 추정한다면 샹크스가 오로성에게 루피가 각성할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고 오로성은 갑자기 걱정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러한 단서들 때문에 샹크스를 의심한 거였습니다. 진짜 샹크스가 오로성에게 루피가 각성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겠구나. 다만 루피는 죽음을 맞이한 후 각성을 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며 각성을 했다면 샹크스의 흑막설 의혹은 완전히 풀려버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혹시 샹크스는 루피의 각성 조건이 어떤 상황에서의 죽음이었다는 걸 안 거 아닐까요? 샹크스는 오로성에게 루피가 각성한 것 같다고 죽여야 한다고 오로성에게 말을 한 것이고 전설로만 들려오던 고무고무 열매의 각성을 정확하게 모르던 오로성은 자신이 신뢰하는 샹크스의 말을 듣고 루피를 죽이려고 CP즈로에게 명령했던 거죠. 즉, 샹크스는 그날을 위해 조이보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기다리고 있는 자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아닌 떡밥으로도 존재하는데 그 떡밥은 샹크스의 검 이름이 그리폰이라는 겁니다. 그리폰의 신화 속 의미는 황금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렇죠. 오다스님이 샹크스의 검 이름을 그리폰으로 한 이유는 샹크스가 원피스를 지키는 자라는 걸 떡밥으로 남겨놨다는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현재 샹크스는 해적왕이 가장 가까운 사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해적왕이 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균형을 지키는 느낌입니다. 해적의 왕이 사왕을 유지하며 세계 정부의 최고의 오로성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이죠. 즉, 샹크스는 세상의 균형을 지키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때를 기다리며 조이보이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거죠. 그래서 샹크스는 조이보이가 될 수 있는 고무고무 열매를 훔쳤지만 루피가 우연히 먹었고 루피에게 로저와 같은 모습을 보며 조이보이가 될 자라고 생각했고 샹크스는 옆에서 루피가 조이보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예를 들면 정상결전에서 루피가 죽지 못하게, 그리고 오로성에게 카이도가 루피를 죽여 조이보이가 될 수 있도록. 분명한 건 루피가 조이보이가 되었기 때문에 샹크스는 움직일 것이고 이제 곧 루피와 샹크스는 만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건 2022년 8월 6일에 원피스 15개 극장판 필름 레드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원피스 필름 레드는 첫 번째 티저 예고편에서 공개된 바와 같이 줄거리는 영화 제목 로고의 뒤에서 볼 수 있는 서명 흉터를 볼 수 있는 샹크스에 관련된 걸로 보이죠. 즉, 분명한 건 샹크스가 등장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주목한 게 있는데 루피와 샹크스의 만남은 온 독자들이 기다리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만남이 극장판에서 이루어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저는 극장판이 8월에 개봉하기 전에 본편에서 루피와 샹크스의 만남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극장판에서 먼저 만나기 전에 말이죠. 즉, 극장판 개봉일이 8월 6일 전에 샹크스가 본편에 등장할 확률이 매우 커졌다는 겁니다. 현재 원피스가 휴지인 관계로 극장판 개봉 전 원피스는 3화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 3화에서 샹크스가 등장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